자, 신가족 기획 가보겠습니다. 실명이 된 채로 버려진 아내의 사연이라는데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분통 터지는데요. 네, 이 36년간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그래요. 홧김에 이 아내가 농약을 마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시력도 잃었고 그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아내입니다. 그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욕을 때마다 좀 세상 낼 거지 내가. 그걸 끝까지 다 책임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시력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요. 남편과 자식마저 잃어버린 한 여성의 기구한 사연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누나를 도와달라는 김한길 씨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놀이를 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양이 되는 사람이 36년서부터 동네 아줌마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30년 넘도록 자행되어 온 매형의 외도 행각, 온 가족을 그 병들게 여자집이 했습니다. 가려면 우리 집을 지나서 가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엄마는 뭐 화병이 나셨고, 누나도 또 창피하고 화병이 나셨으니까 한 10여 년 전에 농약을 마셨어요. 그 속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누나는 농약을 마시고 죽을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다 죽는 걸 알고 이렇게 했는데 겨우겨우 해서 병원에서 한 2개월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좀 사람 신경이 좀 저기해서 좀 어떻게 얘기하면 우울증이 있었고 얼빠진 사람 같은 세상을 살았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누나 김은복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듣기 위해 김한길 씨와 그의 누나를 찾아가 봤는데요. 그녀는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농약 먹었을 때는 뭐 속상한 게 뭐 있어? 제일 속상한 거? 내가 뭐 때문에 너무 먹었어. 그렇지. 견뎌줄 수가 없었지 내가. 아유 지금도 잠깐만요 불불 떨리고 그냥 아주. 죽지도 않아 왜? 모든 기억을 잃어도 내연녀와 남편의 부정 행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김 씨의 시력을 빼앗아간 건데요. 네, 김 씨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으로 와서 꺾어줘야지. 언니 거기는 화장실이에요. 주방으로 가세요. 천천히 떠봐.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게 된 김 씨.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눈이 완전 실명이 돼가지고 지금 맹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누나 김은복 씨는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엄마가 너무 아프고 너무 혼자 외롭게 살으니까 이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픔은 김 씨에겐 흔하디 흔한 일상이 돼버린 듯한데요. 동생 김한길 씨가 더 기막힌 사실을 알려주겠다며 제작진을 이끈 그곳엔 과거 누나가 살았다는 집과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매형의 내연녀 집이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그 여자 앞에서 데리고 가서 뭐 말을 나누고 뭐하고 시덕거리고 둘이 집에서 그 짓을 다 했다니까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같이 나가서 아파트를 더 갖고 이제 당당히 얻었어 이제. 그렇다면 지금은 누나 김 씨를 돌볼 가족은 없는 것일까? 자신의 거동조차 편치 않은 88세의 노모가 김은복 씨의 눈과 지팡이가 돼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밥 좀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뿌리고 하루 삼시세끼 65세 딸의 밥을 직접 차려준다는 어머니 이순자 씨. 지금이야 어찌됐든 자신이 돌볼 수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눈먼 딸의 운동을 위해 산책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모녀는 창피함과 모멸감에 이 길을 참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허경남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여자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대야. 살아? 응, 그 여자하고 살아 지금 같이. 나 저 집에서 지금 고생 사는데 나를 보라고 그녀를 보라고. 이따 가볼게 한번. 그럼 가야지 그럼. 그냥 앉아서. 남편을 찾아 나서기로 한 두 사람. 마을에서 불과 10여 분 떨어진 곳에 남편은 내연녀와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1년여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요. 누나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무슨 책임의 도리를 조금 나중까지 돌볼 건지 그 좀 마음을 내가 지금 그걸 끝까지 다 책임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미 이혼을 한 상황. 더 이상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단 말인데 내가 돈 찍어요? 부산 군대가 2분의 1로 다 돼서 다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다 해준다요. 남편은 재산 분배도 공정했다고 말합니다.
아유, 사도 가면 아무 죄 없어. 난 하나도 못 먹어. 나가서 나오고. 집에 죄가 없어서 돈 나보고 좋아한다 나보고. 아, 돈이 뜯어지잖아. 줄게. 줄게. 결국 도중에 중단된 대화. 남편이 나눠줬다고 말한 재산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의문을 품은 채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큰 놈이 일을 잘못한다고 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건 지가 속셈이 있어서 끼어드는 거지. 문제는 이 이혼 과정이 아내 김은복 씨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큰아들 허수일 씨가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아버지가 주장하는 위자료마저 본인 몫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이걸 엄마를 줘라. 근데 둘이서 지금 엄마 없는 데서 1억을 줬는데 1억이라도 갖다 줘야 될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이유가 뭐냐? 지금 가지고 가면은 지금 시집이 났으니까 나이 먹어서 자기가 내놓는다는 거야. 나이 먹.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어머니의 이혼을 정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아들. 자세한 내막 둘째 아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제가 일을 봤어요. 네. 그 일을 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형제들끼리도 뭐 싸움이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모시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럼 하겠다고 형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큰형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합의된 거는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못 준다고 하니 우리가 땅을 다 갖고 오고 이거를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4억을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아버지 드리고 1억을 엄마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엄마를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돈 욕심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큰아들 허수일 씨에게 있을까? 만나러 가봤습니다. 몇 시간째 집 앞에서 큰아들 허 씨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삼촌이 직접 그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돈을 가져갈 이유를 정확하게 대보라고. 돈을 가지고 가서 네 어머니가 주라고 해서 이유를 네 어머니한테 안 주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보라고. 사이에 어떻게 되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생각해서 내가 엄마 모시게 되는 나중 생각해서 보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속으로다가 1억을 먹으려고 그러냐고. 네 엄마가 지금 저렇게 지금 예? 싸고 다 있는데 저렇게 맨날 예? 내가 내 마음에 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유양원 저 사는 그 감정비는 지금부터 내려보낼 거냐 그럼? 왜 지금부터 내려보내요? 내가 모시고 있을 때 내가 지급을 하고 아니. 내가 요양사를 두든 내가 해놓은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매. 당장요? 예.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그 야,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큰아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갈취한 어머니의 위자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어머니가 가져가야 할 1억 원을 임의로 가져간 아들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재로선 아내 김 씨에게 위자료보다 중요한 것은 시력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안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구 자체는 정상인데 눈 뒤에 이제 시신경과 그다음에 뇌 쪽은 제가 보지 않아서 했는데 시신경을 보면 제 뇌 쪽이 다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안타깝지만 지금 시력을 되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안구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생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차례의 시도를 거듭한 끝에 큰아들 허수일 씨와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 나는 어차피 나쁜 놈 죽일 놈 됐고 여기서 난 누가 나 좋게 뭘 사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정말 큰아들 허 씨는 어머니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냥 것일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요. 그냥 어머니 건강하게 좀 오래 사셨으면 한 가지 바람이 더 있다면 눈만 좀 회복이 되셔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 김 씨는 큰아들 허 씨의 얼굴을 애타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도 한때는 내 아내였고 또 내 어머니였던 분이셨을 텐데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고 누군가 돌봐줘야 할 시기에 옆에 지금 아무도 예.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장의 시력을 잃었다. 상당히 막막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바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내 김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자료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이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요,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가족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참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할 너무 안타까운데요. 일단 아들의 그런 행위는 형사적으로 이제 횡령이 될 수가 있는데 또 가족 간에 처벌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일단 법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